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는 그 본문, 그 시대의 배경,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정세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 예레미야가 21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불렀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 입에 살아계시는 말씀을 두시고 10절이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읽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앞에 네 가지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는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운동권에 한 10년 줄을 서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감옥 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내 평생에 중요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동권에 대해서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는 것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없는 운동권, 말씀이 없는 운동권은 건설하며 심게 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살고 나온 뒤에부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 운동권은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데 열중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대안. 오터너티브. 대안을 세워서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은 복음 운동권이라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세계와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운동권이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자리에 건설하며 심는 일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세월이 지나서 그게 70년 되니까요. 40여년 지난 뒤에 보니까 건설하며 심게 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 그걸 전해야 되는데 좌우의 상편과 처지를 살피느라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될 때에 움츠려들고 자신을 헌신해야 될 때에 위축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박수 받고 찬성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를 하고 해꾸지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말 안 해야지. 내가 이 무슨 고생이고요. 이거 뭐 국민들이 환영도 안 해주는 말을 내가 와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해야 되냐. 그래서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성령의 강제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보답도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말 안 해야지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난다. 불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예레미야서 24장,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과일 광주리 2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과일 광주리 2를 보여줬습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깨끗하고 신선한 과일이 들어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썩은 과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염되고 썩고 부패한 광주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왕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썩은 무화과 과일에 속해서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 나라를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옆에 다른 광주리 하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는 깨끗하고 썩지 않는 광주리. 그 썩지 않는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의 두 광주리 비유는 우리 시대에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운동권 얘기들이 참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옥 살고 정보부 가서 매 맞고 할 때는 70년대입니다. 내가 1974년에 감옥 들어갔다가 75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운동권은 순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일으키시고 안보도 잘하시고 좋은데 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느냐?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도 하고 경제도 하셔야지 헌법을 무시하고 유신체제를 하면 되느냐? 우리 70년대 운동권은 그렇게 순수한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빗나갔느냐 하면은 1980년 소위 광주 사태로 일컬어지는 전두환 신군부라고 그래요. 신군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에 막바로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민주화가 곧바로 됐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썩은 과일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둘이 분열했어요. 김대중 쪽, 김영삼 쪽 분열하니까 군부가 그걸 틈을 타서 재집권을 2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게 19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게 참 우리 역사에 없었어야 될 사건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은 후에 막바로 민주화가 됐으면 지금 같은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의 혼란이 아마 거의 적었을 겁니다. 근데 둘이 분열하고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는 틈을 타서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하니까 운동권이 80년대 들면서 변질이 돼서 그 사상이 삐뚤어진 겁니다. 80년대부터는 학생운동권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거기에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쯤 가니까 후배 운동권 학생들이 생각이 달라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게 운동권을 지배한 겁니다.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영어로는 NL 그룹 그럽니다.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 NL 그룹 주체 사상 그래요. 우리나라 좌익의 흐름이 친북, 친공 운동권의 흐름이 크게 3가지입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도 건강한 진보 세력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 되려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체 사상을 가진 병든 사람들 쪽에 밀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친북, 친공 운동권이 그룹이 3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80%, 90%가 주사파, NL 그룹 그래요. 북한
김일성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주사파가 주류입니다. 두 번째는 PD, People's Democracy. 그건 인민민주주의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막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럼 PD 그룹 그러는데 훨씬 더 그 중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는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세우자. 북쪽으로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CA 그룹 그러는데 의회파라 그래요. 의회 민주주의. 지금 국회는 해산하고 농민 대표, 노동자 대표, 빈민 대표로 국회를 새로 뽑아서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걸 CA 그룹 그래요. 그런 숫자가 적습니다. 같은 이제 친북 계려 속에서도 흐름이 달라요. 조국 전 장관 쪽은 PD 계열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PD 계열. 또 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누굽니까? 임종석은 거기는 NL 계열입니다. 아주 핵심 주체 사상, 주사파지요. 그 서로 간에 정권 바꾸고 할 때는 힘을 합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또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에 주사파가 북한 쪽하고 남한의 운동권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이제 전대협이라는 학생운동단체가 생겼는데 전국 대학생협의회 전대협이라 그럽니다. 1기, 2기, 3기 회장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이게 임종석이 회장이지요. 한양대학 학생회장 하면서 전대협 전국의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대표도 파견하고 대표로 파견 갔던 사람이 여잔데 임수경이라고 외국어대학 소속 여학생입니다. 북한에 가서 뭐 영적인 대접을 받았지요.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잠복해 있었는데 1987년 올림픽 나기 전에 6월 항쟁, 6월 10일에 그때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의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 그랬습니다. 국민의 직접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했지요. 기억하시지요? 1987년 6월에 그걸 국민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시민들이 데모가 크게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속았어요. 6월 항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의 핵심들이었습니다. 주사파의 핵심 일꾼들이 6월 항쟁을 주도하는 것을 민주화 세력이 몰랐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지요. 우리는 인맥을 아니까. 그런데 6월 항쟁이 성공해가지고 6.29 선언이 나와가지고 국민 투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 김대중, 김영삼이 또 분열했기 때문에 노태우가 또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사파가 자라는 온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민주화가 되면서 주체사상파가 민주화에 들어옮깁니다. 그 사람이 주사파가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한국 정보부에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하면 왜 민주 세력을 탄압하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좀 북한하고 내통하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근거를 조사를 하면 변호사가 한 30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민변 그래요, 민변. 변호사들이 한 30명이 나 무료별로 한다 하고 붙어가지고 검사가 물으면 왜 반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첩 근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으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민주화 세력으로 들어온 주사파 중에서 17명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가 정식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민주화 세력으로. 나하고 감옥을 같이 살던 목사의 사위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물었어요. 자네가 학생 시절에는 주체사상 신봉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지, 전향을 했겠지. 영어로 전향하는 걸 컨버트 했겠지. 그랬더니 참 젊은 세대들은요 거침없어요. 선배님,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국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말문이 막혔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주체사상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자들은 뷰티 부르주아다. 이거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지식인 합쳐서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새로 만들고 인민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 인민민주주의야. 거기 12명이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24장으로 말하면 무슨 과일입니까?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썩은 과일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뜻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그런데 제도권 정치인들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사파가 위장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도권 정치가로 받아들여 줘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활동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2012년에 이석기 사건이 터졌지요? 이 자란 겁니다, 그게. 이석기가 이제 통진당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2012년 5월 달에 이석기가 그 자기 당에 충실한 당원들 130명을 합정동에 캐더리 회관이 있어요. 캐더리 회관에 모아놓고 우리 민중 봉기의 때가 왔다. 130명 모아놓고 압력 밥솥을 가지고
폭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밥솥으로 어떻게 폭탄을 만든다. 수제 수류탄을 어떻게 만든다. 어느 조는 KT를 접수하고 어느 조는 KTX를 접수하고 그걸 130명 모아놓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 됐느냐? 그는 그쪽 계열, 좌파, 친북 계열의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쪽 계열은요, 3사람 이상 모아놓고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규정에 5명 이상 있는 데서 그런 지시를 하면은 처벌받았어요. 왜냐? 자기의 조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석기는 왜 130 모아놓고 왜 했냐? 정세를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에는 2 기간을 나눠요. 간조기가 있고 만조기가 있어요. 간조기는 바닷물로 말하면 설물, 만조기는 밀물이에요. 간조기 때는 혁명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돼. 지하에 공작을 해요. 그런데 이석기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통진당이 국고보조를 매년 100억 받았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세비가 나오고 또 국가 예산으로 비서관 5명을 뽑게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은 정부 기밀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자료를 달라 하면 그 부서에서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눈치챈 사람이 있어. 지금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 공안검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자료 요청하는 게 전부 국방기밀에 속한 걸 자꾸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걸 살핀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딱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 2012년 5월에 130 모아놓고 때가 왔다. 어느 조는 어떻게 하고 하니까 그 중에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통진당 왜 들어왔냐면은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온 거이지 김정일 세상 만들자고 들어온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열성당원인데 놀래가지고 이석기가 때가 와서 밥솥을 가지고 어떻게 폭탄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이 핸드폰이 요새 참 편리해요. 주머니에 있는 대로 핸드폰에 녹음 장치를 눌렸어요. 우리는 그래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손이 귀신이잖아요. 응? 주머니에 놓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걸 끄집어내고 하면 안 되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이석기는 상상을 못했지. 집에 가서 들어보고 이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안에 신고를 했어요. 들어보고 이게 대박이거든. 왜냐 안 그래도 주목하고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녹음이 되었으니 뭐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그 청년한테 정보부 예산으로 사례를 주고 비용을 줄 테니 계속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나라 위해서 한 거이지 나 신앙 양심에 애국심에 한 거지 돈 받고 이러면 안 할래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돈 받고 그래 하려면 난 안 할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녹음하게 했는데 몇 달 가니까 자기들이 정보가 새는 걸 눈치채고 단속하는 눈치를 채고
이제 그만한 겁니다. 거기 이명박 대통령 때지요. 딱 자료를 잡은 거예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사람을 체포를 했지요. 그런데 그 130명 중에서 구속이 돼서 형을 산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몇 명 남아 있습니까? 125명 그냥 활약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돌 안 사는 사람 외에. 그런데 이제 이석기가 속했던 팀이 경기 북부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친북 좌익 패밀리가 3그룹이 전국에 있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그룹은 경기 북부 연합. 인천 쪽에 또 큰 그룹이 있어요. 울산 쪽에 큰 그 패밀리. 근데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 북부 연합은 3그룹 중에 제일 시원찮은 그룹이에요. 시원찮은 그룹이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왜냐? 보안 규정을 어긴 겁니다. 3사람 이상 있을 때 그런 지시하면 안 되는데 이석기는 왜 그랬냐? 모든 게 잘 되니까. 혁명의 간조기를 지나서 만족이다. 지금은 때가 돼서 터뜨려야 된다. 그런데 이 주사파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노동자, 농민 세력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요. 광주 사태 때 그 사람들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선한 의미로 민주화 시위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주사파 핵심들이 활동을 했겠지요. 이 체제가 뒤집어질 줄 알고 했는데 군대가 출동해서 막았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이거 노동자 농민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걸 산호맹 그래요.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산호맹. 산호맹에 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교수요. 아, 노동자 농민 세력 가지고는 막강한 군부가 막으니까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에 준비된 군대를 끌어들이면 된다. 그래서 이 주사파가 위험한 거지요. 그 사람들의 혁명 이론이 남한의 노동자, 농민이 들고 일어날 때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 군대가 내려와서 합세하면 이건 이제 뒤집을 수 있다. 이제 주사파의 혁명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978년에 김일성 때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들 모아놓고 한 3,000명 돼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이 우리 나와 있어요. 각근 이론이요. 각근 이론. 이 선비가 갓을 쓰고 있는데 갓이 유지되려면 줄이 2개다. 예. 2줄로 갓을 매가지고 쓰는데 한쪽 줄은 미국 줄이고 한쪽 줄은 일본 줄이다. 요 한쪽만 끊으면 갓은 날아간다. 이 김일성의 각근 이론이고 북한의 혁명 전술입니다. 반미운동과 반일운동을 한꺼번에 하든지 하나씩 하든지 해서 갓을 한쪽 끝만 끊어서 갓이 날아가면 남조선 혁명은 이민군이 내려와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설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동안에 반미 운동을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한미 동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이 잘 안 되니까 한쪽에 뭐이 남았습니까? 반일 운동을 해야 된다. 반일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한쪽 끈을 날리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뭐 이런 거 있지요? 아주 대단히 속에는 위험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키는 썩지 않는 과일이 있어야 돼. 썩지 않는 과일이 썩은 과일을 대체해가지고 이 과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 있는 분들은 기독교를 보는 거야, 기독교.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그룹이요. 친미 그룹하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반미 운동을 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를 인터넷 뒤져보면 개독교래, 개독교. 기독교를 이거를 분열시켜야 되고 기독교의 약점을 이거는 파고 들어가지고 국민들 속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옛날보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내가 기독교 교인이라는 말을 애들이 자유롭게 못해요.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우등생이고 학생회장하고 당당했어요.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교조예요, 전교조. 교사연합에 추사파가 침투해가지고 본래 전교조가 좋은 단체입니다. 참교육을 실시하자 하고 전교조를 했는데 전교조 조직에 추사파가 침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직력이 있으니까 참교육하자는 착한 교사들은 밀어내고 추사파 교사들이 이걸 차지했네. 그래가지고 추사파 교육을 학교 안에서 실천하니까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친일파 몰아내자, 아베는 죽어라 하고 일본을 막 규탄하고 이래 하니까 학생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관악구 서울대학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무슨 학교더라? 응? 그 학교에 3학년들 대학교 추천하는 그 교사가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난주로 딱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평가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 딱 끝나는 다음 날 조민호라는 학생이 동지들 모은 거예요. 걔들이 교인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평가도 끝났겠다. 바른 말 하자. 우리는 주사파 싫습니다. 응? 왜 공부 안 가르치고 반일 왜 가르치고 반미 왜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회원을 모았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400명인데 150명이 참가했네. 그래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지요. 그래서 신문 기자회견을 했어요. 학생들이. 하니까 바로 옆에 서울대학이니까. 서울대학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응원을 하고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뭐 시끌벌쩍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열난 거예요. 도대체 학교에서 우리 애들 뭘 가르치는 거요? 엄마들이, 엄마 부대가 중요하잖아요.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도저히 못 당하는 게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인천공항, 둘째는 여자 골프, 셋째는 삼성, 넷째는 한국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 그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아줌마들이 도대체 선생들이 우리 애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사파 정교조 교사들이 겁난이 하나도 없는데 아줌마들은 학부형이 겁나네. 그래서 이 판세가 바뀌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호응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학생 수호 연합 그래요. 학수연, 학생 수호 연합을 우리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우리가 조직하겠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전국에서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썩은 과일 속에 썩지 않는 과일을 따로 빼가지고 이 나라를 정화시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 흐름이 확 바뀌잖아요. 그 조국, 우리 교회라고 하면 집사 좀 되지. 그 사람이 아주 애국 활동을 한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한 거지요. 그 사람이 나라를 바꿨어요. 왜냐? 그 집안이 아주 부정의 세트처럼 부정의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걸 했는데 거기 이해를 가야 되는 것이 좌파 친북계에는 윤리관이 없습니다. 혁명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 비진리를 넘어서는 이거는 애국 활동이다. 그 사람들 혁명 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부정,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이걸 눈치를 채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안 시켜야 되는데 또 문 씨도 고집이 있잖아요. 응? 내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되는데 장관 또 마음대로 못 세우냐. 조국이 돼야 이 개혁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는 안 세울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저걸 세워야 일이 되는데 왜냐 판이 돼야 하니까 판이. 그렇지요? 국민들이 썩은 과일을 알아채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썩은 걸 먹고 있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눈치채고 안 쉬어버리면 뭐 김새지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참 성령에 감동받은 건 아닐 테고 그걸 세웠어. 단군 이래로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전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미국, 일본, 유럽. 그러고 Korean people is great. 한국 민중은 광국인은 위대하다. 국제적으로 나갔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 그런 민주주의가 없다 이거야. 그걸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 영어로 그라스루트 디마크러시. 백성들이 아줌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응? 그 유모차에 애 데리고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야. 세계 뉴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간까지 와 있지요. 이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데모를 시내에서 하는데 세종로 하는데 80%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에 수세에 밀리고 비판받다가 이번에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서울대학 학생들 중에 학생 서클, 고등학생 중에 하나에 다 교인 출신이야. 교회에서 애들이 배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데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지요. 30대에 운동권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뒤따라다닌 거야. 뒤따라다니니까 콩밥만 오지게 먹었는데 보이는 거야. 그러고 그때 지역 같이 살던 그 장기수 김일성 주의자들이 있어요. 감옥 살면 다 나옵니다. 속이 무슨 생각한다는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같이 지역 살고 정말 저거는 순수 빨갱이구만. 이 사람이 요새는 애국 세력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네?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직력이 있고 또 돈이 있어. 그러고 옛날 굶으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2년 5월에 이석기 팀인데 경기 북부연합. 이 RO 사건을 Revolutionary Organization. 프로 혁명가들이다 이 말이야.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 RO 사건 그래. 완전히 훈련되고 헌신된 운동가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5개 패밀리 중에 제일 후진 한 그룹이에요. 다른 2그룹은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응? 그럼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부유한 한국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간도 만주 땅이 한국 땅이랬지 않습니까? 2040년, 50년경 되면은 중국이 흔들리면서 그걸 우리가 다시 되돌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드만이라는 전문 학자가 있는데 2040년경 되면 중국은 핵분열되고 한국이 통일된 뒤에 간도 땅을 한국이 차지할 것이다. 나는 돈을 좀 챙겨가지고 거기에 미리 땅 사놓으려 그런다. 그래서 나는 그때 되면 93세인데 그 사람이 그래 나와요. 93세 그 나이. 그때 코리아가 중국 간도 땅 차지한 걸 내가 가서 보고 싶다. 정식 그래 아주 유명한 석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걸 텍스트를 우리 현 상황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재산 모아서 통일한국 시대에 잘 씁시다. 예, 이런 일에 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어 강남 부자들 속에서 내가 돈 내라 할 텐데 우리 교인들이야 내가 강대산에서 보면은 보태주고 싶은 사람이 많지 돈 낼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돈보다 기도가 더 힘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붙이시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 지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신앙인으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